한국당의 그 여의도 연구원이 있죠.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좀 제대로 작동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많다. 적정하다. 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 많다가 63%, 적정하다가 22%. 이 얘기는 뭐냐면 더 늘리자는 좌파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의원 정수 늘리자고 하는 좌파 정당들의 주장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모자라서 국회 안 돌아가는 거냐. 정치 장사치틀의 후안무치한 작태다. 황교안 대표로서는 좀체하지 않는 좀 격한 표현들입니다. 정치 장사치들의 후안무치한 작태다.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고 하는 것이 정치 장사치들의 후안무치한 작태다. 아예 작심하고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그저께 그 심상정의가 10% 증원해서 330석 띄울 때 바로 그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절대 다수의 생각과도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면 투쟁해야 된다. 무조건 이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느꼈는지 이 눈치 빠른 좌파들 중에서 청와대에서는 강기정이가 뭐 서둘러 나서서 이거 신중해야 된다. 뭐 의원 정수 얘기는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이 볼멘 소리들이 좌파 야합당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 그러면. 예, 이러면서 정의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도 지금 오락가락해요. 바른미래당은 저게 단일한 정당 같지가 않아요. 손학규 말 다르고 오신환 말 다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정동영이나 무슨 대한신당 하는 박지원이나 하는 어쨌든 정수 늘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야, 참 비겁하네요. 일당이다. 일당, 집권당.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입장 바치고서 평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그냥 국민 눈치만 보고 또 자기들하고 야합하기로 한 이 다른 야당들 눈치 보면서 슬그머니 정의당 뒤에 숨었다가 민주평화당 뒤에 숨었다가 지금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치고 나갔어요. 한국당 여론조사 아주 잘했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보면 누구나 다 떨쳐 일어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정치 장사치들의 후안무치한 작태다 그러면서 전면전을 선포한 거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르게 방향 잘 잡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 여기 지금 연설문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거제 개편 의원 자유투표를 결정하자. 야, 패스트트랙 태울 때는 언제고? 이건 또 뭡니까? 아니, 바른미래당이 민주당하고 정의당, 민주평화당이랑 야합해서 패스트트랙 같이 밀어붙였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자유투표 얘기입니까? 당론을 바꿔야지. 바른미래당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반대한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 판에 무슨 자유투표 얘기가 또 나옵니까? 하여튼 얍삽하다.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별로 논평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아까 여러분들 문자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문제를 제기하신 문자가 있어서 제가 그 문제만 좀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가 12월이면 끝납니다. 그 대표, 한국당의 당대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임기는 당헌 당규상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1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선에서 원내대표로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기가 이제 올 12월이면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로 선출됐으니까 임기 마치면 끝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12월 달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만두면, 임기가 다 끝나서 그만두면, 그러면 한국당은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대체 통상적으로는 임기가 예컨대 12월 15일이다 그러면 12월 한 2, 3일 정도 또는 4, 5일 정도의 이제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뽑아서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임기를 마칠 현 원내대표하고 약간 좀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12월 16일부터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내대표만 한 사람만 딱 뽑아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의 대표입니다. 원내 지도부는 원내대표와 그 정책위 의장이 러닝메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아래에는 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이 여러 한 10여 명의 부대표와 원내 대변인들이 포진되어 있고,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를 하는 정책위 의장 밑에는 정책을 조정하는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 제1정조, 제2정조, 제3정조, 제4정조, 제5정조 해서 정책조정위원회가 있고, 여기가 다 현역 의원들로 배치가 되고, 그래서 한 3, 40명의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의장단을 합치면 한 5, 6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포진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안 바꾸면 되지. 그럴 수가 없어요. 당헌 당규상 원내대표로 출마할 사람은 정책위 의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해야 된다. 그래야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학용 그 후보가 경선을 했는데 그때 다른 후보가 몇 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후보가 결국은 등록을 못했습니다. 정책위 의장감을 구하지 못해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던 겁니다. 그 정책위 의장을 왜 못 구했을까? 아니 그거 간단하죠. 될 것 같은 사람이어야 정책위 의장이랑 러닝메이트를 하지.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나가봤자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나랑 손잡고 선거 나갑시다. 당신 정책위 의장 하시오 할 때 그거 이름 빌려줬다가 선거 지고 나면은 괜히 꼬리표 하나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것 같지 않은 원내대표 후보한테는 정책위 의장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내대표 출마하려면 정책위 의장을 무조건 한 사람을 러닝메이트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뽑혔을 때 원내대표 산하의 부대표들 다 바꿔야 되고, 정책위 의장이 새로 됐으니까 정책위 의장 산하에 있는 제1정조위원장, 제2정조위원장 하는 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원내대표 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원내대표 한 사람만 바꾸면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뭐 임기 끝나면 바꿔야지.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뽑힌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 됩니다. 당연직 최고위원. 지금 한국당의 지도부는 당대표, 서열 1위 당대표, 서열 2위가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없을 때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합니다. 서열 2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3위가 누구냐 하면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데 최고위원의 득표 1위가 이제 당 서열 3위가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그 다음에 득표 2위가 4위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책위 의장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정책위 의장까지가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당의 최고위원회는 뭘 할까요? 앞으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공천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공천을 결정하려면 1월, 2월 달에 이제 공심위가 구성이 돼서 12월, 1월, 2월에 공심위가 구성이 돼서 이제 공천 심사를 해서
뭐 선거구 253개가 유지된다면 253명의 지역구 의원들과 그다음에 한 4, 50명의 비례대표 후보들, 그중에 당선권은 뭐 한 20등. 그러나 당선권 아닌 21, 22, 23, 24도 다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공천 명단을 공심위가 만들면 이것을 선관위에다 등록을 하기 전에 당의 최고위원회가 이것을 의결해야 돼요. 당의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당대표 직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직인을 찍어야만이 선관위에 등록이 가능해요. 이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공심위원회가 열심히 작업을 해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아무리 봐도 이번 공심위의 작업은 좀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하시오, 이렇게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또는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시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의사표현이 가능해요. 바로 그런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임무를 새로 뽑힌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발언권을 행사하고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당내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은 황교안 대표 체제로 움직이지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또는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여러 당내의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김무성 세력, 뭐 또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세력, 또는 뭐 김병준 세력. 김병준도 10개월 동안이나 비대위를 했잖아요. 네. 자, 이런 세력들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공심위 거쳐서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될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면 뭔가 우리도 안전장치, 안전판, 이거를 최고위원회에다가 한두 명은 더 갖다 놔야 되지 않겠어?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를 선거할 방법은 없으니까, 마침 12월 달에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니 그때 우리 쪽에서 원내대표 후보를 내갖고서 먹으면, 그러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2표, 최고위원회에서 2사람이 우리 개파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에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만둔다면 차기 원내대표는 그런 정치적 비중과 의미를 갖게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무가 끝납니다. 그러면 4월 15일 날 총선이잖아요.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아마도 당에서는 공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천심사를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2월 임시국회, 뭐 4월 임시국회나 애초부터 선거가 있는 해니까 없고, 그러면은 그저 임시국회 한 번 정도 할까 말까인데, 그것도 선거 앞두고서는 되게 여야가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 12월에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개정 휴업 상태거나 안 열릴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면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열려야 뭔가 역할을 하는 건데, 원내를 지휘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별로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할 일도 없는 그 원내 지도부를 바로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다시 뽑아야 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더구나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개파의 이익을 반영할 그 당연직 최고위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순간 이 원내대표 선거가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개파 간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안 그래도 함께 대통합의 어떤 길로 나가야 되고 일사불란한 한 팀으로, 원팀으로 가야 될 당에서 불필요하게 원내대표 선거, 할 일도 별로 없는 후임 원내대표를 뽑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선거를 치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뽑아놓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새로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대신할 후임 원내대표가 뽑혔다고 칩시다.
근데 국회는 열리지도 않고 그래서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최고위원으로서 공천권에 좀 개입하는 정도로 했다고 칩시다. 그래 선거가 끝났어요. 4월 15일 날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기, 월급 타는 마지막은 5월 말입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이제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로 뽑힌 12월에 새로 뽑힐 그 원내대표가 선거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12월에 새로 뽑힐 정책위 의장이 선거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시 해야 됩니다. 4월 15일 날 총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21대 국회가 이제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1대 국회를 맡을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를 다시 뽑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의석수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제가 예측한 대로 한국당이 1당이 된다면 160석, 155석에서 1당이 된다면 한국당은 우선 국회의장 뽑아야 돼요. 국회 부의장도 한 사람 거기도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의석 비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10명을 우리가 선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새로 뽑힌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원내를 지휘할 새 원내 지도부가 그때 비로소 선출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12월에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임기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선거에서 뽑아야 된다고 해놓읍시다. 그 뽑은 원내대표는 실제로 국회 개정위협 상태니까 국회일 하나도 못하고 그냥 최고위원 회의에 나갔다가 한 넉 달 있다가 다시 또 선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났으니까 새 원내대표 뽑기 위한 선거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 정파, 자기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 전체 국회 일정을 살펴보거나 또는 이 4.15 총선 승리를 위한 한국당과 자유파의 어떤 이 정치적 일정 속에서 본다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그 고성TV 토크쇼에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대담하면서 제가 이 문제를 꺼냈던 겁니다. 12월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지만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한참 전쟁 중인데 여기서 당내 분란이나 일으킬 원내대표 선거를 왜 하자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차피 넉 달 후면 또 선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원내대표로서 뭐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면 그건 임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그만두라고 주장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12월 임기가 끝날 그 즈음에 의총을 한번 열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의총을 열어서 사정이 이러함으로 상황이 이러함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4.15 총선 끝날 때까지 원내대표 임기를 더 해달라고 의총 결의 한번 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국당이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4.15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일로 매진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의총 소집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제안 드립니다. 한국당 국회의원들, 이거는 국회의원들만 결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총에서 원내대표 뽑을 때도 국회의원들, 현역 의원들만 모여서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112명의 한국당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국회의원들이 내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성TV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9시 반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있기 전에 한 말씀만. 저희들이 지금 국감 베스트 국회의원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곽상도 의원을 시작으로 쭉 계속 초청하고 일정들을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 진짜 베스트였다. 이 국감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
좀 제안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섭외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훌륭한 활동을 한 의원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섭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